항상 기술의 첨단에 선다는 것은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온프라이미스 인프라를 직접 구축할 경우 비용의 제약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유로운 테스트나 실험, 혁신이 지원될 수가 있죠. 클라우드로 이전한다면 비용 이점을 통해 신속하게 준비하고 실행할 수 있으면서도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는 좋은 장점을 얻을 수 있게 되어 보다 빠르게 기술을 선도할 수 있다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규모의 장점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하면 인프라를 직접 소유할 때보다 가변 비용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유는 수많은 고객의 사용량이 클라우드에 집계되므로 AWS 같은 공급자는 더 높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으며 따라서 사용량에 따라 지불하는 방식의 요금이 더 낮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AWS는 대규모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독자적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고 이러한 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할 경우 AWS가 대부분의 온프라이미스 데이터 센터보다 낮은 비용과 높은 효율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1000대를 구매하는 비용보다 10,000대를 구매할 때 더 많은 할인율의 이득을 얻기 때문이죠. 이렇게 절감된 비용은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격을 인하하고 고객 경험을 개선하는 데 충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용량의 장점입니다. 필요한 인프라 용량을 추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AWS를 사용하면 컴퓨팅 리소스를 사용할 때만 그리고 사용한 만큼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필요한 만큼의 리소스에 액세스하고 필요에 따라 몇 분 만에 수평적 또는 수직적으로 확장 또는 축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를 출시하는 경우 아직 고객의 반응이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용량을 추정하기란 매우 힘듭니다. 새롭게 개발된 홈페이지에 소비자가 하루에 100명이 몰릴지 1000명이 몰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10,000명이 몰릴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희망을 갖고 자원을 매우 넉넉하게 준비하는 경우나 10명밖에 몰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판단으로 소극적으로 자원을 준비했을 때 그 예측이 정확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미리 준비한 자원이 남음으로 인해 쓸데없이 비용이 발생하거나 자원이 부족해서 서비스가 지연이 발생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클라우드에서는 용량을 예측할 필요가 없고 사용량에 따라 언제든지 동적으로 자원을 사용하고 사용한 만큼 비용만 내면 되기 때문에 자원 예측으로 인한 불편한 고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속도의 장점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는 새 IT 리소스를 몇 번의 클릭으로 바로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개발자에게 리소스를 몇 주가 아닌 단 몇 분 만에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개발자가 여러 실험 및 개발에 드는 비용을 상당히 절감하고 이를 단축되므로 조직의 민첩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온프라이미스 환경에서 서버 한 대를 프로비정하려면 보통 6주에서 20주가 걸리게 됩니다. 이 기간은 진정으로 혁신을 억제하게 되지요. AWS에서는 수백 개 또는 수천 개 서비스를 몇 분 안에 전적으로 사용자가 직접 프로비전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실험하고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여러분들께서 복잡한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 엑셀을 실행하는 컴퓨터가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께서는 엑셀이란 소프트를 실행해야 하는 컴퓨터를 구매해야 하는 경우 최소 얼마의 시간이 걸려야 엑셀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을까요? 하드웨어를 구매하고 거기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그리고 사용하겠죠. 이때 하드웨어를 구매할 때 그 걸리는 시간 바로 사용하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적어도 3일에서 4일, 한 주에서 2주 정도 걸릴까요? 그 정도 내가 장비를 구매하고 가져오는 그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죠. 만일 AWS 클라우드를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클라우드 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인프라, 즉 AWS에서는 EC2 인스턴스라고 하는 서비스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런 서비스를 사용한다 그러면 단 몇 분 만에 하나의 인스턴스를 만들고 그 인스턴스 위에 설치가 되어 있는 윈도우즈 환경에서 엑셀이란 프로그램을 바로 실행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듯 클라우드가 주는 장점은 굉장한 속도의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그 아이디어를 바로 실행하고 싶다. 네, 클라우드는 그런 기반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접속해서 원하는 서비스를 단 몇 분 만에 생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인프라가 아니라 비즈니스를 차별화하는 프로젝트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하면 수많은 서버를 관리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보다 더 고객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는 많은 분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이미 상당히 제거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또는 인프라를 관리하는 대신 그들은 보다 서비스에 집중하게 되면서 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고도화에 더욱 혁신하게 되었고, 당연히 데이터 센터 운영 및 유지 관리에 비용을 투자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글로벌의 장점을 들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는 몇 번의 클릭이면 전 세계 여러 리전에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간단하게 지원 시간을 단축하고 고객 경험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께서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와중에 미국 시장에 제품을 팔아야 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미국 소비자들이 보다 빠르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품 카탈로그를 봐야 하는 경우 거리상으로 한국 본사의 홈페이지 서버에 제품 카탈로그를 올려놓고 서비스하는 것보다는 미국의 특정 리전에서 홈페이지를 만들고 그곳에서 제품 카탈로그를 배포하는 것이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더 빠른 제품 카탈로그에 접속을 도울 수 있으므로 제품 판매에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러려면 미국의 서버를 구축해야 하는데 클라우드가 아니라면 여러분은 미국에 비행기를 타고 가서 데이터 센터를 지을 부지를 만들고 서버를 구축하는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하지만 클라우드를 사용하면 클릭 몇 번에 미국 지역에 쉽게 배포할 수 있을 겁니다. 이 6가지 장점만 보아도 왜 클라우드를 이동해야 하는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속도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품을 만들어 제공하는 기반 시설을 빠르게 준비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혁신과 결합된 이 민첩성은 다양한 산업의 여러 조직에서 게임 체인저가 된다는 것이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혁신에는 연구와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직에서는 그러한 실험을 촉진하고 지원하려면 자원, 즉 사람과 기술이 필요하게 되죠. 그리고 아이디어가 있을 때 이를 제품화하여 시장에 출시하는 시간을 짧게 해야 합니다. 너무 길다면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많은 조직에서는 클라우드가 비용 효율적이면서도 속도, 민첩성 및 자유로운 실험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클라우드에서 애플리케이션 실행함으로써 개발 또는 기술팀이 일상적인 문제와 실험하는 대신 혁신적인 솔루션을 만드는데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즉, 조직이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하고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최고의 비즈니스 요인에는 비용, 민첩성, 자유로운 실험, 더 빠른 개발 속도가 포함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100여 개의 웹서버를 구축해야 하는 미션이 기업에 요구되었을 때 클라우드가 아닌 환경에서는 물리적인 장비를 구성하는데만 해도 몇 주가 걸리지만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단 몇 분 만에 전 세계 미리 준비된 데이터 센터에서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필요한 IT 서비스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미리 장비를 구매해야 하는 구매 비용이 들지 않고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내는 가변 비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쉽게 실험해 볼 수 있고 필요 없으면 구성한 환경을 빠르게 제거하여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클라우드의 여러 장점 때문에 많은 조직은 클라우드의 마이그레이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로 일부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에서는 고객의 비즈니스 운영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이벤트의 특정 라인에 따라
타임라인에 따라 추진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조직은 데이터 센터의 임대 만료로 인해 AWS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할 때 이점을 살펴보게 되었고, 모든 리소스는 임대 만리 전에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되어야 한다는 결정을 한 예도 있습니다. 이렇듯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인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이그레이션 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해야 하는 요인은 상당히 많습니다.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일부 고객이 직면하는 몇 가지 해결 과제도 관찰되기도 하죠. 여러 가지 고민할 부분이 있습니다. 화면상에 보시는 것처럼 대략 6가지의 문제점들, 이런 문제점들을 고민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기존 투자입니다. 기존의 막대한 비용을 통해서 구성해 놓은 그 기존의 온프라미스 환경, 그 온프라미스 환경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인력들, 클라우드로 전환하면서 그런 비용들, 투자했던 비용들을 버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런 고민이 첫 번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초기 비용입니다. 클라우드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는 사용한 만큼 비용을 낸다라고 하지만 이전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있다라는 거죠. 프로젝트의 비용도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이동하면서 기존의 온프라미스에서 사용했던 프로그램이 클라우드 상에서 동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그런 소프트웨어를 구매한다거나 또는 재개발해야 되는 그런 초기 비용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이해 관계자들을 설득하는 문제죠. 왜 굳이 클라우드로 가야 되는 건가? 기존의 온프라미스 환경으로도 충분히 잘 운영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왜 클라우드로 이동해야 되는가라고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이해 관계자들을 설득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네 번째로 애플리케이션 간의 상호 의존성에 대한 문제도 풀어 나가셔야 되는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온프라미스 환경 유닉스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예를 들어보죠. 유닉스 시스템에서 개발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습니다. 그 어플리케이션들을 클라우드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근데 클라우드로 이전한다는 것은 기존의 온프라미스 환경에 갖고 있는 하드웨어 환경을 클라우드로 이전하면서 바꿔야 된다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즉 클라우드는 대부분 x86 형태의 그런 플랫폼 아키텍트를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닉스 환경에서 또 x86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전환했을 때 전환하는 프로그램과 전환하지 않는 프로그램들 간의 상호 의존적인 그런 문제점들,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네 번째 문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얻을 수 있는 문제점은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는데 가동 중지 시간을 줄이셔야 됩니다. 현재 온프라미스의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수많은 고객분들이 접속해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클라우드로 전환하기 위해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고객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달 동안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데 있어서 잠시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고객분들한테 굉장한 불편을 초래하게 되고요. 또한 회사로서도 막대한 비용의 손실을 얻을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중단 없는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사용 중에도 어떻게 중단 없이 마이그레이션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거죠. 이것이 다섯 번째로 얻을 수 있는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얻을 수 있는 문제점은 클라우드의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클라우드도 또 다른 플랫폼입니다. 새로운 플랫폼입니다. 그런 플랫폼에 대해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운영 시스템들, 또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이제 클라우드로 전환할 때 클라우드 환경에 맞게끔 이전이라는 작업들을 수행하셔야 됩니다. 근데 클라우드에 대한 그런 전문 지식이 부족해서 이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들이 있겠죠. 전체적으로 이 6가지가 바로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잠재적으로 얻을 수 있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장벽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AWS 플랫폼은 수많은 기능을 제공하며 획기적으로 혁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도입할 경우 조직은 대대적인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조직이
이 같은 대대적인 변화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보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저희는 클라우드로 전환한 수천 개의 조직과 협력한 경험을 바탕으로 마이그레이션 과정의 성공을 보장하는 몇 가지 공통적인 요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임원 스폰서입니다.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의지와 실천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반드시 모든 이해 관계자가 논의 과정에 충분히 참여하도록 하여 그들에게 명확한 목적을 제시하고 원하는 성과에 따라 비즈니스 및 기술 목표를 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클라우드 혁신은 새로운 규칙을 만들거나 기존 규칙을 깨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는 클라우드 우선 전략입니다. IT 프로젝트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역발상을 통해 그 초점을 왜 클라우드인가에서 왜 클라우드가 아닌가로 바꿔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조직의 클라우드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클라우드의 이점을 극대화하며 핵심 비즈니스에 더 많은 리소스를 할애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조직의 변화입니다. 클라우드로 전환 후 그 환경에 맞도록 조직의 운영 모델이나 정책, 프로세서, 경제성 등에 대한 정의와 충분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도입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해야 합니다. 한 번에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작은 규모로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조직이 클라우드 서비스 채택에 전념할 수 있는 클라우드 혁신센터, 일명 COE라고 합니다. 이 혁신센터를 설립해야 합니다. 클라우드 혁신센터는 조직의 클라우드 전문적인 구축을 가속하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도구를 표준화, 모범 사례 정의, 민첩성 유도, 그리고 코칭 및 클라우드 교육에 중점을 둔 전용 클라우드 팀 역할을 하는 IT 및 비즈니스 팀의 핵심 경험자가 포함되도록 클라우드 혁신센터를 설립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클라우드를 성공적으로 도입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과 가드레일을 개선한 등에 대한 원칙 및 표준을 가져야 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끊임없는 실험을 통해 실패를 경험하고 성공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개선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성공적인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요소로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일반적인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은 대략 다음과 같은 5단계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마이그레이션을 준비하고 비즈니스를 계획하는 거죠. 두 번째는 마이그레이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원들,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지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검색하고 그리고 마이그레이션을 계획하는 단계가 될 것입니다. 다음에 그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한지 검증을 하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설계를 한 후에 최종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이 끝나고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서 마이그레이션의 완료를 진행하시게 되는 거죠. 규모가 큰 조직들이 AWS로 대규모 이주를 고려할 때 그들은 일반적으로 다음 그림과 같이 도입의 단계라고 불리는 경로에 따라 어딘가에는 위치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조직이 클라우드로 전환하기 위해 첫 번째 워크로드를 계획하는 경우 프로젝트 또는 개념 증명 단계에 있는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복잡한 통합 계정 구조나 기타 기반 구조가 필요하지 않지만 더 큰 규모의 이주 계획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태깅과 같은 기초적인 측면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주를 지연시켜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조직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각 단계별로 준비하고 실행해야 하는 것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런 단계를 보다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조직이나 방법론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객은 클라우드 혁신센터를 운영하게 되고 AWS 카프와 같은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입의 단계에는 크게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젝트 단계가 있죠. 이 단계에서는 개념 증명 및
학습 목표를 위해 몇 가지 클라우드 관련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단계로서 가장 기본적인 단계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반 단계입니다. 클라우드 채택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초적인 투자들, 예를 들어서 랜딩존을 구축한다거나 클라우드 혁신팀을 정의한다거나 운영 모델을 구축하는 단계들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이그레이션 단계가 있습니다. 마이그레이션 단계는 말 그대로 애플리케이션들을 클라우드로 이동하는 단계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재창조 단계가 있습니다. 이동 후에 마이그레이션 후에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최적화 및 클라우드 상에서의 혁신을 이루는 단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기 위한 시작 단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MRA가 있습니다. MRA는 조직의 클라우드 숙련도, 역량 및 노력을 평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측정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인 AWS 클라우드 어댑션 프레임워크, 줄여서 CAP라고 합니다. 이거에 맞춘 최대 60개 이상의 설문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프레임워크를 보통 하루 단위로 워크숍을 통해서 이해 관계자들의 인터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조직은 우리 조직에 마이그레이션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마이그레이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의 모든 활동과 성과는 AWS 클라우드 어댑션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합니다. 클라우드를 도입하려면 기술팀뿐만 아니라 여러 영역에서 지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MRA는 클라우드로 성공적으로 마이그레이션하기 위해 서로가 협력해야 하고 따라서 클라우드 도입을 계획할 때 고려해야 할 비즈니스의 다양한 영역을 분석하도록 지원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CAP, 클라우드 어댑션 프레임워크는 조직 내 이해관계자가 어떻게 클라우드 도입이 업무 방식을 바꾸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며 기술과 프로세스의 차이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합니다. 조직에 AWS CAP를 적용하면 클라우드 도입으로 조직의 방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정의된 작업 흐름으로 실행 가능한 계획이 생성됩니다. 프레임워크는 경험과 모범 사례를 활용하여 전 세계 조직의 클라우드 도입 여정을 지원합니다. CAP는 조직의 각 단위를 지원하여 각 분야에서 기술을 업데이트하고 기존 프로세서를 조정하며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새로운 프로세서를 도입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지침을 제공합니다. 현재 전 세계 수천 개의 조직이 AWS CAP를 통해 비즈니스를 클라우드로 성공적으로 마이그레이션 하였고 AWS 및 파트너는 완벽한 이해와 전환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단계를 지원할 수 있는 도구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AP에는 크게 두 가지 중심 영역인 기술과 비즈니스 영역이 있고 6개의 관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비즈니스 관점입니다. 클라우드로의 운영 전환 시 비즈니스 가치를 최적화하는 데 필요한 직원 기술 및 조직 프로세스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이해하도록 이해관계자를 지원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인력 관점에 있습니다. 인력들에 대한 개발, 교육 및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이해 담당자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해 관계자가 인력 최적화 및 유지 관리에 사용할 직원 기술 및 조직 프로세스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적절한 시점에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세 번째는 거버넌스 관점입니다. CIO, 프로그램 관리자, 프로젝트 관리자, 엔터프라이즈 설계자 등의 관점에서 기술로 비즈니스 서비스 프로세스를 지원할 책임이 있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해관계자가 클라우드의 비즈니스 거버넌스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직원 기술 및 조직 프로세스를 업데이트하고 클라우드 투자를 관리 및 측정하여 비즈니스 결과를 평가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플랫폼 관점이 있습니다. 이해관계자가 클라우드 솔루션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적화하는 데 필요한 직원 기술 및 조직 프로세스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 클라우드의 구축된 아키텍처가 조직의 보안 제어 요구사항, 복원력 및 규정 준수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직원 기술 및 조직 프로세스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이해하도록 이해관계자를 지원하도록 합니다. 6번째, 운영적인 관점입니다. 클라우드의 운영, 이동 중에 시스템 상태 및 신뢰성을 보장하고 민첩하고 지속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모범 사례를 사용하여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직원 기술 및 조직 프로세스를 이해하도록 이해관계자들을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대부분 시스템화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은 AWS나 파트너사와 함께 MI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MRA는 대부분 웹 도구를 통해 진행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웹을 통해서 다양한 항목에 대해서 질문을 입력하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이제 고객과 파트너사 AWS는 서로 간에 협의를 하게 됩니다. MRA를 수행했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성과는 고객 입장에서 현재 상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가 있고 보유 역량을 파악할 수 있으며 격차를 인식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고객 역량에 대한 AWS 평가를 받게 되고 역량 강화를 위한 실행을 계획할 수 있을 겁니다. 파트너 입장에서는 현재 상태에 대한 인사이트, 그리고 고객과의 신뢰 구축을 할 수가 있고요. 고객의 정치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고객의 비즈니스 운영 방식에 대한 인사이트를 확보할 수 있고 적절한 활동을 제안할 수 있을 겁니다. MRI를 수행하는 시기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평가 단계에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MRI를 수행하는 방법의 단계는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이 MAP에 관심이 있고 적합한 MAP 대상인지를 확인합니다. 두 번째, 회의 일정 잡기 및 참석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MRA를 가이드로 이용하여 토론을 유도하도록 합니다. MRA는 카프와 같은 프레임워크가 준비가 되어 있고 그 프레임워크에는 60개 이상의 설문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설문을 통해서 토론을 유도할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는 MRI 결과를 분석하고 관찰, 내용 및 작성, 그리고 다음 단계를 수립하게 됩니다. 이제 MRI를 통해서 마이그레이션을 하기를 위한 필요 사항들에 대하여 파악이 되었다면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와 계획 단계인 MRP, 마이그레이션 리드니스 플랜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마이그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클라우드로 이동하게 되는 경우 기존의 운영 방식을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변경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응용 프로그램을 그대로 클라우드로 이동하여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클라우드 장점을 살려 수정 변경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대로 업무 환경을 이용할 것인지 변경을 할 것인지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것도 많고 적응이 있을 것입니다. 체계적인 이동을 하기 전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MRP 작업을 반드시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MRP의 첫 번째로 기존 환경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이그레이션 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을 내가 옮겨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아주 세밀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 생각 없이 옮기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부분을 옮겨야 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옮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뭔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옮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액션 플랜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세밀하게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분석, 애플리케이션 패턴을 정의하고 그룹화하는 작업들, 또 애플리케이션 설계 프로세서를 가져가야 되고요. 마이그레이션을 준비가 된 애플리케이션의 초기 백로그들을 준비하는 단계를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세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데이터가 필요하죠. 우리는 포트폴리오 검색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도록 해야 됩니다. 포트폴리오 검색은 서버 및 애플리케이션, 종속성 및 성능 지표를 포함하여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IT 자산을 식별하는 프로세서입니다. 리소스의 현재 가치, 애플리케이션의 갱신 주기, 애플리케이션 로드맵 및 서버 또는 애플리케이션의 비즈니스 중요성과 같은 리소스에 대한 비즈니스 세부 정보도 수집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부 정보는
마이그레이션 전략 및 마이그레이션 계획을 작성하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이러한 세부 정보는 여러 비즈니스 단위, 조직 및 팀에서 유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비즈니스 소유자, 애플리케이션의 소유자, 데이터 센터의 직원, 시스템 관리자, 개발자, 네트워크 관리자, 조달 및 재무 담당자 등 다양한 팀과 상호작용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관련 데이터 수집에서는 중요도, 특성, 스택 영역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됩니다. 중요도는 비즈니스 및 기술 동인을 기준으로 마이그레이션 백로그에서 애플리케이션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특성은 현재의 상태가 상태 저장 기능을 사용하느냐, 상태 비저장 기능을 사용하느냐, 가동 중지 시 애플리케이션의 작업을 다시 수행하도록 복구 가능한지 여부 등의 애플리케이션의 동작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정보는 마이그레이션을 설계하는 데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스택은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그룹화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웹서버, 백엔드 애플리케이션 및 MySQL 데이터베이스는 3티어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들 애플리케이션은 하나의 그룹으로 마이그레이션 되어야 합니다. 다음 서버 영역에서는 실제 물리적인 서버에 대한 그런 자세한 정보들, 운영체제는 어떤 걸 사용하고 있고, CPU는 또 램 사이즈는, 디스크 유형은 디스크가 SSD를 사용하는지 하드디스크를 사용하는지 이러한 유형과 디스크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사용률,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주고받는지에 대한 그런 사용률에 대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데이터베이스 같은 분야에서는 동시에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개수, IOPS라고 하죠. 그런 IOPS 개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초당 몇 메가바이트로 데이터를 전송하는지 이런 전송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다음 네트워크 관련된 분야에서는 디바이스 유형은 어떤 유형을 사용하고 있는지, 현재 가상 스위치를 사용하고 있는지 또는 물리적인 스위치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유형에 대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고요. 방화벽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방화벽 규칙은 어떻게 되는지, 현재 모든 웹 서비스에 대해서는 포트가 다 열려 있는지, 특정 IP에 대해서 접근은 허용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규칙들을 수집을 합니다. 네트워크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서버와 서버 간에만 연결되어 있는지 또는 서버와 스토리지 간에 연결되어 있는지, 어떤 서비스와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데이터들도 수집하게 됩니다. 스토리지 영역에서는 스토리지 융형, 스토리지가 센 환경인지 또는 나스 환경인지 또는 이제 오브젝트 환경의 스토리지인지 다양한 유형에 대한 부분들을 검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용량 또 그 사용률에 대한 부분도 데이터를 검색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처럼 포트폴리오 검색은 비즈니스에 관련된 중요도에 따라서 각각의 어플리케이션, 또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에 대한 자원들에 대한 그런 사용 정보들 또는 구성 정보들을 수집해서 준비하는 부분을 포트폴리오 검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포트폴리오 예시를 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환경에 따라서 검색 프로세서 중에 캡처된 데이터 유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300개 이상의 서버가 있는 고객 환경을 위한 포트폴리오 검색 단계 샘플 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구를 사용하여 대부분의 기술 세부 사항을 캡처할 수 있지만 서비스의 비즈니스 중요성이나 애플리케이션의 갱신 주기, 하드웨어의 MVP, 즉 순현재 가치와 같은 세부 정보를 수집하려면 서버의 비즈니스 및 애플리케이션 소유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포트폴리오 검색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환경에 있어서 각각의 서버들, 또 스토리지 네트워크들, 그런 물리적인 환경들에 대한 물리적인 구성료라든가 사용률 정보들을 이제 수집하게 되고요. 또 얘네들이 비즈니스의 가치 어느 정도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색하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을 매뉴얼하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규모가 크고 사이즈가 많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절한 도구를 통해서 보다 빠르게 정확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을 겁니다. 포트폴리오 검색 및 분석에 적합한 도구를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은 도구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에이전트 기반과 에이전트가 없는 검색 방식을 검색 도구에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메커니즘으로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이전트 기반은 검색은 필요한 시스템 및 또는 호스트에 에이전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스템에 에이전트를 설치하면 데이터에서 더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이전트 소프트웨어는 설치 및 유지 관리해야 하므로 시간과 리소스가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에이전트 없는 검색에서는 시스템에 소프트웨어가 사전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검색 서버가 SSH 또는 파워쉘과 같은 원격 액세스 도구를 사용하여 시스템에 연결해야 합니다. 에이전트 없는 검색 도구가 시스템에 액세스하려면 자격증명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지요. 이런 두 가지 방법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최선의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결국 포트폴리오 데이터를 소유하는 것은 고객이고 검색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위치와 데이터를 보호하는 방식에 대한 고객의 고유한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도구는 종속성 검색을 수행하지만 정보 추상화 방식이 도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도구는 서버 수준에서 종속성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데이터가 지나치게 세분화되거나 노이즈가 너무 많아 마이그레이션 그룹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도구는 애플리케이션을 그룹화하는 데 유용한 애플리케이션 수준의 종속성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성능 검색은 일반적인 요구사항입니다. 중요한 것은 심층적인 애플리케이션 또는 인프라 성능 데이터가 필요한지 여부입니다. 데이터가 많을수록 수집하는 데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야 할 장단점입니다. 시각화 및 보고의 측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가상화 및 종속성 그래프 조작 기능을 갖춘 UI는 데이터 분석 및 마이그레이션 계획에 있어서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XML 및 CSV와 같은 다양한 형식의 보고서 생성 기능이나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API도 마찬가지로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검색 도구를 평가할 때는 특정 검색 도구의 사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데이터 센터의 환경의 제약 조건도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데이터를 가져온다는 것은 결국은 스캔을 해야 됩니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버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특정 포트에 대한 허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온프라미스의 보안 정책상 도구에 필요한 경우 관리에 필요한 자격증명을 공유하도록 허용되어 있는지도 알아보아야 할 겁니다. 보통 이제 자격증명이라고 하면 루트 패스워드라든가 또는 이제 검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있는 사용자의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요약하면 마이그레이션 계획 요구사항에 따라서 검색 도구를 평가 및 선택하며 고객의 요구사항 및 환경 제약도 고려한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수작업 또는 자동화된 검색 방법을 통해 현재 구성 요소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면 이제는 분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수집된 방대한 양의 포트폴리오 데이터에서 주요 정보를 추출하여 마이그레이션 계획을 수립합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분석할 것입니다. 연결과 같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연결은 중요한 정보로 애플리케이션 및 서버 종속성을 확인하고 액세스 패턴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성능 지표는 클라우드에서 리소스의 규모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요소입니다. 또 다른 측면은 서비스의 이름 규칙, 태그 및 기타 호스트 메타데이터를 사용하여 마이그레이션 패턴을 식별하고 마이그레이션할 서버와 애플리케이션을 그룹화하는 것입니다. 포트폴리오 검색 프로세서는
완전성과 유용성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추가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 검색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와 작업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발견된 포트폴리오 데이터를 분석하고 모든 서버 애플리케이션의 수식을 사용하여 복잡성 값을 할당하는 시나리오를 보여줍니다. 복잡도 계산값을 사용하여 그래프를 그릴 때 212여 개의 서버가 매우 복잡한 범주에 속하지만 그중 89개가 덜 복잡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통찰력을 자원 및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가용성과 결합하여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애플리케이션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 통찰력은 각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스프린트의 일부로 포함된 서버 수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할 때 가중치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유용합니다. 가중치 함수는 합계, 적분 또는 평균을 수행할 때 일부 요소의 동일한 세트의 다른 요소보다 결과에 더 많은 가중치 또는 영향을 줄 때 사용되는 수학 논리입니다. 다음은 애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에 필요한 작업량을 평가하는 데 쓰이는 가중치 기능입니다. 주로 질문으로 되어 있고 그 질문의 가중치를 정하는 형태로 되어 있죠. 운용체제를 지원합니까? 그렇다면 쉽게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0의 가중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운용체제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0의 가중치를 할당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이 리플랫폼을 필요로 합니까? 그렇다면 10의 가중치를 할당합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지원합니까? 그렇다면 복잡성에 따라 0에서 30의 가중치를 할당합니다. 백엔드의 데이터베이스가 복잡합니까? 그렇다면 20의 가중치를 할당합니다. 참고로 위의 가중치 예제는 예제로만 생각해 주시고 실제 진행하실 때는 각 평가의 질문 그리고 해당 가중치는 환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가중치를 사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환경에서 분석한 데이터를 나타냅니다. 첫 번째 그래프의 왼쪽에서 프로덕션 환경에 1618개의 서버가 있음을 보입니다. 그러나 지원되는 OS 및 지원되지 않는 OS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더욱 분리하면 67개의 프로덕션 서버에 지원되지 않는 OS가 실행 중임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프로덕션 서버에는 리프트 시프트, 즉 재호스팅 전략이 가능할 수 있으며 나머지 67개 호스트에 대해서는 다른 전략을 계획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IT 포트폴리오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고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그룹을 도출했습니다. 다음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애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 우선순위는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음은 세 가지 주요 요인입니다. 첫 번째, 비즈니스 중요도는 애플리케이션이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 사용 빈도, 사용자 기반 규모 등으로 정의됩니다. 비즈니스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요도가 가장 낮은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 먼저 마이그레이션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애플리케이션 복잡성은 기술, 스택, 아키텍트, 애플리케이션과 기본 인프라 간의 종속성 또는 여러 애플리케이션 간의 종속성으로 특징 지을 수 있습니다. 이 측면에서 복잡성이 가장 낮은 애플리케이션을 먼저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인은 환경 우선순위입니다. 용도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환경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에서 개발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 먼저 여러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의 마이그레이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포트폴리오를 평가하고 모든 애플리케이션의 애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 패턴을 결정하는 것은 마이그레이션 계획 및 실행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미 클라우드를 도입한 한 대기업의 CIO는 클라우드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모든 애플리케이션의 올인, 리팩터링 방식을 바로 구현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애플리케이션을 재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워크로드를 클라우드로 이전하기까지
설계 프로세스에 시간이 많이 소용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조언과 고객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조언하자면 상당한 리프트 앤 시프트 기회를 활용하여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클라우드 경험을 확보하고 비용 절감 효과를 빠르게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리팩터링에 바로 착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프트 앤 시프트 후 언제든 리팩터링 할 수 있으며 더 많은 클라우드 경험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떠오르는 마이그레이션의 경로인 재배치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VM웨어 및 컨테이너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작업 부담과 복잡성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게 AWS에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기본적인 검색 및 평가 작업이 완료가 되고 나면 6가지 경로 중 하나에 따라 각 애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이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경로는 가트너가 2011년에 만든 5R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6가지 경로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리호스팅입니다. 리호스팅은 가장 빠른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전략 중 하나로 서버나 애플리케이션을 소스, 즉 온프라이미스 환경에서 클라우드로 단순히 들어서 옮기는 것입니다. 마이그레이션 절차 동안 리소스의 최소한의 변경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이 마이그레이션 전략은 빠르고 예측 가능하고 반복 가능하며 경제적입니다. 따라서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하는 방법 중 가장 선호되는 방법이기도 하죠. 리호스팅을 이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로 빠르게 마이그레이션한 다음 리소스가 클라우드에서 실행될 때 최적화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 기법은 클라우드를 사용할 때 얻을 수 있는 비용적 이점을 빠르게 실행하도록 합니다. 고객들은 보통 리호스팅 기반으로 사용하여 원래 개발자의 도움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애플리케이션을 변경 없이 그대로 옮깁니다. 특히 커널이 많이 변경된 경우 소스 코드를 액세스할 수 없거나 일부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애플리케이션의 활성, 로드맵이 없이 유지관리 중인 경우, 또는 서버에서 SAP 및 마이크로소프트 쉐어포인트와 같은 패키지형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고 있는 경우가 그러합니다. 두 번째로 리플랫폼이 있습니다. 리플랫폼에는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절차의 일부로 플랫폼을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마이그레이션하는 동안 운용체제나 애플리케이션을 최신 릴리즈로 업데이트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웹서버 운용체제를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2003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2008, 2012, 2016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오라클 8에서 오라클 11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리플랫폼 마이그레이션 전략을 사용하면 대상 환경에 애플리케이션을 다시 설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애플리케이션이 어느 정도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AWS는 리플랫폼 후 애플리케이션의 UAT, User Acceptance Testing을 수행하여 마이그레이션 사후 운영 효율성을 보장 및 검증하길 권장합니다. 세 번째는 재구매가 있습니다. 재구매는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하기 위해 IT 리소스를 분석할 때 클라우드 호환, 라이센스나 리소스 릴리즈를 구매해야 하는 서버 및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클라우드에서 애플리케이션 실행할 때 애플리케이션의 현재 온프라이미스 라이센스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는 지원을 계속 받으려면 다른 버전의 소프트웨어로 업그레이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는 데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새 라이센스를 구매하고 클라우드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계속 사용할 수도 있고 기존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고 이를 클라우드에서 다른 애플리케이션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대체 애플리케이션은 동일한 애플리케이션의 소프트웨어 애즈 서비스이거나 새로운 커머셜 제품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전략에는 솔루션 과정에서 서버나 애플리케이션의 리팩토링, 리아키텍처링 및 또는 리호스팅이 포함될 수 있으며 자감량이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꼭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리팩터가 있습니다.
리팩터에는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하기 전에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 속성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다시 작성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클라우드 기반 애플리케이션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설계 및 구축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이런 애플리케이션에는 확장성, 보안성, 민첩성 및 비용 효율성과 같은 클라우드에서 상속된 기능이 있습니다. 리팩토링의 일반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AIX와 같은 플랫폼을 리눅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운영체제가 변경이 되는 것이죠. 아키텍처에 있는 미드웨어 제품이나 애플리케이션을 배치하는 겁니다. AWS 관련 서비스를 사용하는 등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를 재구축하는 겁니다. 이런 애플리케이션의 구성 요소를 재코딩하는 부분도 있죠. 리팩토링을 하게 되면 애플리케이션이 클라우드 환경에 가장 적합하게 되긴 하지만 마이그레이션 하기 전에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다시 쓰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과 리소스가 듭니다. 이 방식은 광범위한 클라우드 경험이나 고도의 숙련된 인력이 있는 조직이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리팩터의 대안으로는 먼저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한 다음 이를 최적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만료 전략이 있습니다. 리타이어 전략인 만료 전략은 곧 폐기될 호스트와 애플리케이션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은 필요하지 않거나 중복되는 호스트 및 애플리케이션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러한 애플리케이션은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지 않고 온프라이미스에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만료하기에 적합한 호스트 및 애플리케이션에는 재복구 목적으로 클러스터되었던 호스트, 중복성 해결을 위해 통합되는 서버, 인수합병으로 인해 중복되는 리소스, 전형적인 고가용성 설치 환경에 있는 대체 호스트가 포함됩니다. 조직에 해제 프로그램이 이미 있는 경우 그러한 프로그램의 범위에 드는 추가 리소스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유지 관련된 부분입니다. 리테인이라고도 하죠. 비즈니스에 필수적이지만 OS 어플리케이션이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지원되지 않는 등 기술적인 이유로 마이그레이션에는 부적합한 일부 애플리케이션이 소스 환경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스라면 온프라이미스를 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IBM의 GOS 기반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들처럼 클라우드가 해당 OS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서버나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하지 않고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계속 실행하는 것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서버 및 애플리케이션에는 최초 분석만 수행하여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적합성만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서버나 애플리케이션과 마이그레이션 중인 애플리케이션의 종속성은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온프라이미스 서버와 클라우드 환경과의 연결성은 유지 관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이그레이션 전략을 사용할 때 전략의 예를 몇 가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를 실행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2008 서버는 AWS 클라우드를 리호스팅하는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리호스팅 전략을 사용하면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에서 빠르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AWS 관리 서버로 마이그레이션하거나 윈도우즈 2008에서 윈도우즈 2012로 OS를 업그레이드할 수도 있습니다. 아파치를 사용하여 호스트되고 레드햇 서버에서 실행되는 인트라넷 사이트는 리호스팅 전략의 좋은 후보입니다. 또 CICS는 IBM 메인프레임 애플리케이션이며 이 예제에서는 GOS 서버에서 실행 중입니다. 클라우드에서는 OS가 지원되지 않으므로 마이그레이션 전략의 일환으로 이 어플리케이션을 온프레임 환경에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유지 전략을 사용하시는 거죠. 이 예에서 마이그레이션 전략의 일부로 세일스포스와 같은 SaaS 기반 CRM 솔루션으로 오라클 CRM 애플리케이션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 윈도우즈 2003 서버는 이런 하위 사이트의 컨텐츠에 액세스하는 빈도를 기반으로 레거시 인트라넷 하위 사이트를 호스팅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컨텐츠를 활성 인트라넷 사이트로 마이그레이션하고 잠재적으로 이 서버를 만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다중계층으로 구성된 사용자 지정 애플리케이션이므로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할 때 리팩토링 할 수 있는 좋은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제공되는 솔루션은 주어진 시나리오에 대한 많은 가능성 중 하나임을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요소에 따라 호스트에 대한 다른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런 6가지의 전략들을 사용하는 고객들은 수백 가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고객분들께서는 AWS 플랫폼이 마이그레이션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솔루션이라고 말합니다. AWS는 규범적 지침과 모범 사례를 활용하여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마이그레이션 시나리오에서 고객이 마이그레이션 과정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경험을 통해 계속 정보와 지식을 축적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이그레이션 계획의 랜딩 존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AWS로 이전하기로 하였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AWS 계정을 생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규모가 있는 기업은 계정을 하나만 만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 계정을 만들어야 하고 각 계정을 부서 단위나 프로젝트 단위로 나눠야 하며 계정별로 IAM 사용자 인증 및 통합 관리를 위한 정책 등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 AWS 랜딩 존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AWS 랜딩 존은 AWS 모범 사례에 따라 안전한 다중계정 AWS 환경을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솔루션입니다. 이 솔루션을 사용하면 안전하고 확장 가능한 워크로드 실행을 위한 환경이 자동으로 설정되고 핵심 계정 및 리소스 생성을 통해 초기 보안 기준이 구현되므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중계정 아키텍처, 자격증명이 및 액세스 관리, 거버넌스, 데이터 보안, 네트워크 설계, 로깅을 시작할 수 있는 기본 환경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다중계정 구조를 지원하기 위해 AWS 랜딩존 솔루션에는 4개의 계정, 그리고 Centralized Login Solution, AWS Managed AD, AWS SSO용 디렉토리 커넥터와 같이 AWS 서비스 카탈로그를 사용하여 배포할 수 있는 추가 제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카운트 밴딩 머신은 AWS 서비스 카탈로그 제품으로 제공되므로 고객은 계정 보안 기준과 사전 정의된 네트워크로 미리 구성된 조직 단위에서 새로운 AWS 계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사용자 액세스나 알림 같은 기능도 지원합니다. AWS 계정에 대한 최소 권한 개별 사용자 액세스를 제공하는 것은 AWS 계정 관리의 필수적인 기본 구성 요소입니다. AWS 랜딩존 솔루션은 사용자 및 그룹을 저장할 수 있는 2가지 옵션을 고객에게 제공해드립니다. AWS 랜딩존 솔루션은 경보 및 이벤트를 구성하여 루트 계정 로그인, 콘솔 로그인 실패, API 인증 실패 및 계정 내 변경 사항 등에 대한 알림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런 랜딩존의 기능을 통해서 보다 빠르게 여러분께서 마이그레이션 하기 위해서 계정을 설계하시고 구성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려할 것은 클라우드 기술 혁신센터입니다.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여정을 시작할 때 고객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합니다. 클라우드의 민첩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클라우드 모범 사례를 배우고 채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클라우드 모범 사례를 시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직 전체에서 클라우드 인지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직 전체에 클라우드를 채택하려면 어떤 팀 구조를 가져야 하는가요? 이러한 일반적인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많은 AWS 고객은 조직의 클라우드 서비스 채택에 전념하는 클라우드 혁신센터 COE를 줄여서 COE를 설립했습니다. 클라우드 COE에는 조직의 클라우드 전문성 구축 가속화, 도구 표준화,
모범 사례 정의, 민첩성 유도 및 전파, 코칭 및 클라우드 교육에 중점을 둔 전용 클라우드 팀 역할을 하는 IT 및 IT 비즈니스 팀의 핵심 경험자가 포함됩니다. 이들은 사내 클라우드 주제 전문가로 간주됩니다. 보통 줄여서 SM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직에 따라 클라우드 COE 팀은 규범적인 역할 또는 자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규범적 모델에서 COE 팀은 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직접 감독하거나 구현합니다. 이 모드에서 작동할 때 클라우드 COE 팀이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한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자문 모델에서 COE 팀은 클라우드 프로젝트의 SME 역할만 합니다. 비즈니스 단위가 클라우드로의 애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을 가속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참여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조직의 클라우드 채택 과정에서 성숙도에 따라 클라우드 COE가 규범적 모델에서 자문 모델로 전환한 것은 매우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이 회사의 경우 직원이 충분히 확보된 클라우드 구축팀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팀은 약 40개의 교차 직능팀과 긴밀하게 협력합니다. 하지만 클라우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모든 에러비에 걸쳐 2,000명의 개발자를 지원해야 하며 새로운 마이크로 서비스뿐 아니라 클라우드 포메이션, AWS 핵심 서비스 등 수많은 AWS 기술과 관련해서 이러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솔루션 아키텍트로서 여러분은 테크톡이나 워크숍 등의 분야에서 CCOE, 즉 클라우드 혁신팀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현재 CCT 담당자를 개발팀에 포함시키거나 경우에 따라 개발팀으로부터 리소스를 확보하여 CCT가 제공해야 하는 플랫폼에서 특정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해야 될 부분은 마이그레이션 비즈니스 케이스입니다. IT 리더들은 비용 절감, 운영 탄력성, 생산성 및 제공 속도 등 AWS가 조직에 제공하는 가치를 이해합니다.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마이그레이션 비즈니스 케이스를 구축하면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근거를 조직의 리더십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마이그레이션에 따른 비용을 추산할 수 있고 TCO 모델링을 통해 AWS로 전환한 후와 전환하기 전에 운용 비용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클라우드로 전환 시 보다 신속하고 비용을 줄이고 위험을 감소할 수 있는 등의 비즈니스의 가치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이그레이션 비즈니스 케이스의 주요 카테고리에는 첫 번째 운용 비용 분석이 있고요. 두 번째 변경 비용이 있고 세 번째 노동 생산성, 그 네 번째 비용 가치의 네 가지가 있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비즈니스 케이스 해결을 위해 다음 질문들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 또는 기본 비용 대비 향후 예상되는 AWS 관련 IT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마이그레이션 투자 비용 추정치는 예상되는 ROI는 무엇이며 프로젝트는 언제 긍정적인 현금 흐름이 될 것인가? 비용 절감 이상의 비즈니스 이점 무엇인가? AWS를 사용하면 비즈니스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이 어떻게 향상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비즈니스 케이스 해결을 위해 질문들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기업용 오일가스 고객인 경우 비용 절감은 주요 마이그레이션 원동력이었습니다. 이 고객은 300개 이상의 애플리케이션을 AWS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과정을 통해 부가적인 비즈니스상의 이점을 실현했습니다. 이 고객은 비즈니스 민첩성, 운영 탄력성, 직원 생산성 향상 및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표에 표시된 각 가치 범주의 데이터는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설득력 있는 사례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마이그레이션 비즈니스 케이스는 마이그레이션 여러 단계에서 그림처럼 사용해 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이그레이션 계획의 주요 목표는 전반적인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주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범위, 일정, 자원 계획, 이슈와 위험, 조정 및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사소통의 관리가 포함됩니다. 여러 팀이 여러 어플리케이션을 마이그레이션에 따라 계획을 조기에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마이그레이션 계획에는 화면에서 보이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비용을 추산하거나 애플리케이션에 점수를 매기거나 팀의 모델을 구성하거나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또 커뮤니케이션을 계획하고 변경 관리 계획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이그레이션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마이그레이션 전문 지식이 있어야 전체적인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를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련의 애플리케이션 패턴들에 대한 마이그레이션을 계획할 수가 있고요. 서비스 카탈로그 등에 대해서 정의를 할 수 있고 그와 일치된 기능에 대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지, 최종 사용자는 어떤 경험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다음은 운영 모델을 계획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운영 모델이라는 것은 마이그레이션 이후에 어떻게 내가 운영할 것인가 라고 하는 모델을 세우는 거죠. 운영 모델에는 다양한 모니터링 관련된 부분, 그 다음 로그가 어디에 남기고 그 로그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모니터링 할 것이냐라고 하는 개념들, 또 자원들에 대한 프로비저닝, 클라우드 환경에서 프로비저닝은 하드웨어적인 방법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으로 프로비저닝 합니다. 그리고 자산이라고 하는 부분들, 클라우드상에서 자산은 무엇을 규정할 것이고 그런 자산들을 어떻게 관리,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운영 방법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재해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클라우드도 여타 이제 물리적인 그런 인프라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물리적인 인프라가 재해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저희는 가용 영역과 리전이라는 개념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정 가용력에 재해가 발생돼서 더 이상 그 가용력 서비스를 하지 못한다. 그럼 거기서 운영했던 우리들의 서비스는 어떻게 할 거냐, 이중화는 어떻게 할 거냐, 재해가 나면 다른 가용력을 어떻게 넣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 고려해 줘야 되고요. 또는 더 크게는 리전에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서울 리전 또는 도쿄 리전 또는 미국 버지니아 리전 이런 규모가 큰 리전에 장애가 났을 때 어떤 식으로 그 장애를 대응하고 거기서 운영했던 서비스를 안전하게 다른 그 리전에서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운영 모델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계획하고 마이그레이션 이후에 최적화된 운영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운영 모델에 대한 계획을 해주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클라우드 운영 모델 RACI가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모든 ITR 프로세스를 매핑하는 MRP 계약 사례의 RACI 차트입니다. 이 차트의 행은 몇백 개에 달합니다. 따라서 고객이 클라우드 운영팀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는 경우 ITR과 관련해 어떤 유형으로 각 항목을 지원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후속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회사의 경우 클라우드 운영팀은 주로 루트 액세스를 위한 임시 절차를 중심으로 매핑 및 절차를 매우 제한적으로 책임지며 지원은 AWS로 에스컬레이션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보안 및 규정 준수입니다. 보안 및 규정 준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조직에 특정 IT 규정 및 규정 준수 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 프로세스 초기에 GRC, 거버넌스, 리스크, 또 컴플라이언스 관련된 이제 GRC 팀 및 감사관을 참여시킬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조직의 특정 IT 보안 정책 및 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 보안 담당자 및 감사관이 참여할 것을 제안합니다. 데이터 보안은 제대로 이해하고 분석하지 않을 경우 감당하기 벅찬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리스크, 위협에 대해 이해하고 데이터의 민감도에 따라 데이터 자산을 다른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보안 및 규정 준수를 할 때 항상 고객분들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AWS 클라우드로 이동하게 되면 모든 보안이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AWS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건 아닌가 라고 하는 오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객과의 공동 책임 모델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모델에서는 AWS는
호스트 운영체제 및 가상화 계층의 구성 요소로부터 서비스 운용시설의 물리적인 보안까지 운영, 관리 및 제어하고 있고 AWS 고객은 안전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것을 책임지게 됩니다. AWS는 고객의 애플리케이션 수준의 보안 조치를 구현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모범 사례, 문서, 암호화 및 도구 및 기타 지침을 제공합니다. 또한 AWS 파트너는 고객이 네트워크 보안, 구성 관리, 액세스 제어, 데이터 암호화 등의 보안 목표를 충족할 수 있도록 수백 가지 도구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도구와 다양한 모범 사례를 통해서 고객은 최고의 보안을 염두에 놓고 구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마이그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매뉴얼하게 사람의 힘으로 검색하고 준비하고 판단하고 이동하고 이런 작업들도 매뉴얼하게 진행할 수 있지만 그 매뉴얼한 방법들은 많은 시간과 또 오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단계에서 적절한 도구를 사용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AWS는 애플리케이션의 인벤토리, 비즈니스 사례, 검색, 애플리케이션 종속성을 위한 매핑, 워크로드 마이그레이션, 앱 검증 등 다양한 마이그레이션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하고 가속화하는 도구를 확보하기 위해 현재 많은 파트너와 협력해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배운 내용을 잠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 AWS로 마이그레이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장점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클라우드가 주는 다양한 장점들, 비용적인 측면 또는 빠르게 내가 서비스를 프로비전할 수 있다는 장점, 그런 속도의 장점, 또 내가 인프라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더 중요한 서비스에 신경을 더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집중의 장점, 전 세계 단 몇 분 만에 내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글로벌의 장점 등 다양한 장점을 주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장점을 고객분들께서는 선택을 하게 되고 AWS로 마이그레이션을 결정하게 되죠. 하지만 마이그레이션을 결정하고 진행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들이 참 많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던 그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폐기하고 갈 것이냐, 아니면 같이 연합해서 사용할 거냐, 또한 마이그레이션 하기 위해서 발생되는 초기 비용은 어떻게 할 거냐, 굳이 클라우드로 전환해도 되느냐라고 하는 내부 이해 당사자들의 그런 반발도 있을 겁니다. 다양한 장제적인 그런 장벽들이 발생하게 될 거고요. 그런 장벽들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노력해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 마이그레이션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그레이션을 준비하고 평가할 수 있는 MRA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거쳐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고민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 쪽에서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 어댑션 프레임워크, 카프라는 기반을 통해서 고객과 하루 단위 워크숍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 시트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찾아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갖게 되고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계획해야겠죠.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그레이션 준비 계획을 진행하는 MRP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계획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MRP에는 지금 상황, 내가 마이그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무엇이고 그 소프트웨어는 비즈니스로 얼마나 더 중요하고 있고 하드웨어는 어떤 것들을 사용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포트폴리오, 데이터 검색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분석된 내용을 시각화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런 시각화 작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분석된 데이터들 중에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서비스가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이동을 해야 되는지 비즈니스적으로 또는 환경 우선적으로 또는 애플리케이션 확장성 등을 또는 복잡성 등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분석이 되면 마이그레이션 하는 전략을 짜셔야 된다고 또 말씀을 드렸죠. 마이그레이션 할 때 그냥 옮기지 그냥 카피 앤 페스트 하지 라는 그런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호스팅, 리플랫폼, 리퍼체스, 리팩터, 리타이어, 리테인 등의 6가지 아래 전략을 수행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리호스팅은 그대로 호스트 기반의 데이터를 옮기는, 기존의 OS가 동일하다 그러면 그대로 그 OS를 이미지화해서 옮기는 전략, 리호스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리플랫폼은 이동할 때 일부의 플랫폼을 변경하는 전략을 리플랫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OS나 데이터베이스를 변경하는 그런 형태의 이동 전략을 뜻하죠. 리퍼체스는 재구매에 대한 전략입니다. 이동을 하는데 기존의 환경을 가지고는 안 되겠다. 새로 구매를 하겠다.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새로 구매를 하게 되죠. 라이센스를 재구매하는 그런 전략을 가질 수 있습니다. 리팩터라는 전략은 상당히 어려운 전략 중에 하나죠.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어플리케이션을 새로 변경한 전략을 가져야 됩니다. 또한 리타이어 전략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리타이어 전략은 기존의 온프라이머스 환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버나 애플리케이션을 폐기하는 전략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리테인이라는 전략은 서버나 애플리케이션을 이동해야 되는데 이동할 수 없는, 그러니까 플랫폼이 맞지 않는다거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동하지 않고 못하고 또는 이동하지 않고 온프라이머스 환경에서 계속 유지하는 그런 전략을 리테인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마이그레이션 전략들을 또 고려를 해야 되고요. 마이그레이션 할 때 필요한 전체적인 우리의 어카운트 전략, 이 어카운트를 하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조직에서는 다양한 어카운트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런 어카운트를 어떻게 디자인해서 잘 운영할 것이냐라는 랜딩 존. 다음은 클라우드 혁신센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혁신센터를 만들게 되면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할 때 필요한 다양한 교육, 다양한 세미나, 모범 사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막상 클라우드로 이전하게 될 때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기술들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지식적인 요구사항들이 참 많습니다. 클라우드 혁신센터는 중심이 돼서 그런 요구사항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좋은 중심의 역할로 사용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마이그레이션 비즈니스 케이스에 대해서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클라우드로 이동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들, 비용은 어느 정도 세이브가 될 것이고 기존의 운영 환경에서, 즉 클라우드가 아닌 온프라이머스 운영했을 때 발생했던 비용 대비 클라우드로 이동했을 때 얼마의 많은 비용을 줄일 수가 있는지, 클라우드로 이동했을 때 어떠한 비즈니스 가치가 올라가는지 등의 다양한 케이스를 만들어서 IT 리더리나 또는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설득하게 되면 좀 더 빠르게 마이그레이션을 이동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마이그레이션들에 대해서 계획이 중요하고,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이후에 어떻게 운용해야 될지 운용에 대한 모델도 반드시 잘 갖춰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클라우드가 아닌 이전의 환경에서는, 온프라이머스 환경에서는 하드웨어라고 하는 그런 중심적인 사상, 하드웨어 중심으로 운용하는 모델들을 가졌습니다. 하드웨어가 운용되는 그런 공간에 대한 부분, 또 전력, 전원, 거기에 온도,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제 고민하면서 운용을 하셨다 그러면 클라우드는 그런 하드웨어 부분들을 거의 고려하지 않습니다. 클라우드는 주로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이죠. 그런 이제 운영 방식도 바뀌어 가야 됩니다. 또한 온프라이머스에서 하지 못했던 그런 기능들은 클라우드 상에서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쉬운 예로 우리는 빅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온프라이머스에서는 빅데이터라는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굉장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비용도, 그 시간도, 노력도가 많이 들어가게 되죠. 하지만 클라우드에서는 이미 그것을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로 이동만 하게 되면 그런 빅데이터 서비스를 아주 쉽게 매핑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운영 모델을 클라우드 상으로 전환했을 때 어떻게 새로운 모델로 가져갈지를 결정하고 이제 계획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로 이동할 때 보안이나 또 규정 준수 사항들을 매우 고려를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온프라미스 환경에서도 보안이나 규정 준수가 중요합니다. 클라우드도 마찬가지로 보안과 규정 준수가 중요합니다. 클라우드는 고객분들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관리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일부 인프라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공급자가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책임 모델, 책임에 있어서는 공동 책임 모델, 고객이 책임져야 될 부분과 또는 이제 공급자인 저희 AWS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나눠서 제공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느 부분을 우리가 책임져야 되고 어떻게 운영 관리해야 되는지 그런 보안적인 또는 이제 규정 준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고 또 계획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계획들이 준비가 됐다 그러면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셔야 되는데요. 그 마이그레이션 하기 위해서 다양한 도구들 저희 AWS가 제공하기도 하고요. 또는 저희의 훌륭한 파트너가 다양한 마이그레이션 도구들을 제공해 줍니다. 그런 도구들을 명확하게 확인해 보시고 꼭 필요한 마이그레이션 도구들을 통해서 마이그레이션 할 때 사용하시는 것을 또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마이그레이션 할 때 매뉴얼하게 검색하고 매뉴얼하게 이동하고 매뉴얼하게 평가하고 이런 과정들은 매뉴얼하게 해도 상관없습니다만 매뉴얼하게 한다는 것은 사람이 개입하게 되고 사람이 개입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정확한 프로세서를 가지고 마이그레이션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도구를 사용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런 적절한 도구들을 통해서 자동화를 구현하는 게 마이그레이션을 효과적으로 하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도구들을 사용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는 오늘 이 시간에 마이그레이션 왜 필요한 것인지, 마이그레이션 하기 위해선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어떻게 계획해야 되는지에 대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굉장히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다음 과정에서 또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조재구였습니다.